샤워종 신맛을 내는 이제 발효의 씨앗이죠. 신맛을 내는 발효의 씨앗. 학명은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일반적인 종이에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뭐 샌프란시스코 사우도우에 나오는 종이고 브레비스가 일반적인 종으로 유럽 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곡류는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흰밀가루, 두 번째가 통밀, 네 번째가 호밀이죠. 지금 우리는 나누어서 배양을 하는데 이걸 섞어서 배양하는 게 좋습니다. 섞어서 배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뭐 통밀이라든지 호밀에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 2차부터는 흰밀가루를 하는 거예요. 요걸 가장 많이 쓰고 더 많이 쓰는 건요. 여기서 이제 물의 자리를 요거트 액종을 집어넣어요. 요거트 액종을 집어넣어서 시작을 해요. 요거트 액종은 다 만들어진 요거트 액종.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병원성 미생물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일 맛있어요. 필드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리프레시하면 그것을 완성이 되고 리프레시하면 발효量거의 똑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구분해서 종을 만들고 구분해서 쓰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곡류에 따른 즉 시료에 따른 미생물을 채취하는 시료에 따라서 신맛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나중에 섞으면은 또 발효력이 또 좋아집니다. 다 만든 다음에 섞어서 시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신맛을 또 조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있는 커피처럼 커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커피의 맛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커피 맛을 이렇게 확인하는 커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커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 와인의 맛을 감별해주는 분을 이제 소믈리에라고 하죠.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천연발효빵도 그런데 소믈리에처럼 커피처럼 이렇게 맛을 이렇게 분석해주고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발효가 깊어지면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갈 수 있는 여지. 아니면 그것만 따로 직업이 되지 않는다면 빵 일을 오래 하시고 좀 분석했던 뭐 홈베이커라든지 그 홈베이커 중에 이제 선생님들, 공방 선생님들이 그 길로 가도 돼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데 그 셀파라는 게 뭡니까? 셀파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데 도와주는 히말라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요리의 맛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하는 요리 셀파가 또 있어요. 요리 가이드 셀파.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이제 발효의 맛, 발효의 그 깊이가 들어가야만 그런 셀파의 영역,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맛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에서 다르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미리 이제 예측 가능한 요인은 다 얘기했지만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 의아해하겠죠. 뭐 제 강의를 좀 더 올려놓는다든지 왜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놓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문화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꼭 저의 노력만이 아니라 역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 천연발효라고 하는 것이 빵과 천연발효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TV에 보면 뭐 시골에서 빵 먹는 장면 뭐 연예인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골 빵집에서 장롱들을 먹다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은 이게 인문학서예요. 인문학서. 그 사상서예요. 사상서. 그래서 그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거에 대한 대안, 그 대안을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이제 교수들, 인문학 교수들이 추천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빵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사상서예요. 근데 아주 가볍게 이제 사상을 이제 다루어 나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인테리어한 사람들에게도 이 천연발효빵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이제 문화로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이제 자리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만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 말아. 다 사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절대 만들자. 너무 번거롭다. 네, 만들자. 그리고 번거로운 거 다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안 하시죠. 절대 안 해. 그냥 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거야. 못해. 기술자들도 못하니까 프리믹스 사다 써요. 기술자도 프리믹스 사다 써. 결국에 되게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공유라는 이렇게 좀 여러 이제 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이 여러 분야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뭐 여러 예 드렸듯이 만드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은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이게 정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변수값이 이 레시피 말고도 여러 변수적인 레시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공유이자 시료, 음식 재료이자 미생물을 채취하는 이 시료는요, 유기농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기농이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재료들은 밀가루 같은 경우,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식품 첨가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 식품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식품 첨가물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되게 많고요. 또 보관하는 조건이 안 맞으면 금세 오염이 돼서 부패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것을 무조건 몸에 나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발효 미생물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보존제와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농은 상당히 관리가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에서 유기농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개대 배양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핍니다. 그리고 은행 냄새가 나요. 저는 이제 26도를 맞췄어도 나는 경우도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 레몬 주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pH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5.2로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패균이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게 5.2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레몬 주스, 아까 이제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트 발효액, 조금 스타터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레몬 주스를 집어넣으면, 레몬 주스는 뭐 3 정도 집어넣는데 더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사와에 가서 사와에 맞춰 처음만 넣으면 됩니다. 처음. 그래서 이 공유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유기농 밀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재분되기 전까지의 보관 상태, 재분되고 난 뒤에 나에게 오기까지의 기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제가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수확하고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그 다음에 재분되고 난 뒤에 저에게 오기까지 어떤 기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착상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잡는 방법은 레몬 주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효과적이죠. pH를 낮추는. 그래서 레몬 주스라고 했는데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레몬즙을 짜는 게. 레몬즙이 이게 항상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몬 음료 주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농축액, 레몬 농축액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레몬 생레몬을 쓰면 더 좋죠. 그래서 딱 넣어서 pH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패턴인데 요게 이제 전량이 그대로 와요. 그럼 동량에 공유와 밀가루를 공유와 물을 집어넣고요. 요 그대로 오니까 600 돼서 동량 넣고 동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양 온도가 26도고 시간이 24시간, 12시간, 6시간, 완성이 3시간이에요. 예. 이때까지는 잘 안 부푸는 게 좋고요. 약간 부푸는 게 안 부풀거나 약간 부푸는 게 여기서는 안 부풀고 약간 부풀고 여기부터 부푸는 게 좋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잘 부풀면 냄새가 맡아보면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추측 건데 그 유기농 밀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라 뭐 캐나다, 미국, 터키 이런 유기농 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먼 나라잖아요. 유기농으로 재배했다 할지라도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착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도로 해도 간혹 썩은 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온도를 좀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레몬즙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조절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4시간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상황 따라 이제 다르게 하는데 여기에서 24가 아니라 12시간에 이제 조금 빠르게 부푼다 그러면 12시간마다 이렇게 계대 배양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12시간 이렇게 하고 6시간, 3시간 12시간마다 해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2시간을 하면 펜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1하고 1-1, 2-1 여기서 이제 3-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 1-1 그러니까 요걸 이제 넣는 거죠. 요걸 딱 나눠가지고 공유 전량 1차 전량 공유 100g 그 다음에 물 100g을 딱 넣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1차 1-1이죠. 1-1차 전량을 넣고 공유 100, 물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반만 나눠서 넣는 뜻이. 그렇죠? 시간 똑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돼요? 반 나누니까 그 다음 2-죠? 2차 전량이 와요. 그러면 공유가 얼마나요? 반이니까 300. 물은 얼마? 300을 넣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차가 아니라 2-1차 전량이 되는 거죠. 그럼 공유가 줄어서 300, 물 300 이렇게 해서 600을 집어넣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누어서 하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누면 괜찮냐면 안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병원성 미생물들이 발현이 억제가 되고 유산균과 효모균이 발현이 될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어주면서 안에다 이제 산소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자, 물이 흐르면 상하지 않죠. 물이 고여 있으면 상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땅이 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농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는 이제 농기구가 없었어요. 석기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나무라든 석기를.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농기구는 돌 아니면 나무.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농기구는 철제예요.
나무와 돌보다 철제 농기구의 장점은 뭡니까? 땅을 깊게 파는 거죠. 땅을 깊게 파면 그만큼 땅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가 많이 들어서 작물의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발효 미생물을 키우잖아요. 미생물을 키울 때 산소량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중간 회차를 늘려줌으로써 어떤 다른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부패균이라든지 그냥 중간균들 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은 식품을 이제 변질시키는 그런 균들을 억제시키고 갈아엎음으로써 억제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유산균과 효모균이 증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소의 함유량을 증진시키고 전문 횟수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썩지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이런 그 회차, 전문 회차. 그래서 총 배양 시간은 69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요. 자, 선생님, 그냥 69시간 동안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되죠? 아까 땅 얘기했잖아요. 네, 현미성이 되면서 썩어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색깔이 검해지면서 썩습니다. 근데 저어주면 안 썩어요. 산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직접 해봤고요. 자,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종과 비교할 때 원종에는 이제 회차가 3번이면 되는데 얘는 5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원종은 액종에 어느 정도 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대 배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유 자체 미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차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종에는 소금을 넣었는데 여기는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pH가 빨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잡는 효과도 있고 병원성 균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는 산소만 많이 들어가면요. 그리고 온도만 좀 낮으면은 부패되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유는 유산균류가 5점이기 때문에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배양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는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1차, 2차 넘어가면서 24시간 원종은 24에서 11시간에서 6시간, 2시간, 20분 나오는데 왜 규칙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원종은 액종에 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 속에 종반죽 안에 산소의 함유량이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계대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종은 제가 1차 원종, 2차 원종, 3차 원종에 그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순수 분리, 증강 계대 배양이라는 게 빠졌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이제 중간에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순수 분리가 없고 여기서는 그냥 증강 계대 배양이에요. 1차 증강 계대 배양 샤워종. 여기는 원종은 여기 없지만 상상하세요. 1차 순수 분리 증강 계대 배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액종에서 원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isolation and selection. 분리와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균을 인리치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공유는 기본적으로 그냥 증균만 하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동하고 브리스는 왜?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완료점을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완료점을 이렇게 종을 완성시켰잖아요. 발효력이 확보된 종이라 할지라도 신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증균을 많이 하고 싶을 수 있고 신맛을 적게 내면서 발효력만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뭐 신맛을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먹어보면 생종반죽을 먹어서 또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정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H 미터를 찍어요. pH 미터를 찍어가지고 그 신맛을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 책에서는 3.6이라는 게 데이터 값을 이렇게 소개해요, 책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시잖아요. 3.6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독일 책에. 그것도 독일 책이야. 그 독일 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책을 한글로 번역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 숫자로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숫자가 딱 나와 있는 책은 그 책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책도 여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샤워종의 pH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책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pH가 몇인지 찍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만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매뉴얼만 알아듣고 오지 뭐 메커니즘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가라오케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알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고요. 장난도 되게 잘 치셨던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김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그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은 없어서 그래서 한동안 되게 힘든. 이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냐면 미생물학책.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도 책 목록에 미생물학 책도 올려놨거든요. 책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미생물이 자라는 배경, 환경명 이런 책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pH 3.6은 좀 참고사항. 4에서 3.6을 참고사항으로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 콜로로이드 상태 이 pH 미터는 페이퍼 pH 얘기하면 pH 페이퍼를 자꾸 얘기하는데 pH 페이퍼로 측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로 측정하는 것도 안 돼요. 콜로로이드 측정기가 따로 있어요. 100만 원인데 자기가 딱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지금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면 요 총량 총 생산량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16,200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잠을 잔 거야. 내가 분명히 또 사족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여기 패턴이 있잖아요. 전략을 가져오면 전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백뱅을 한 이유가 뭐냐? 여기부터 줄이지? 아니, 원래 유리병에다 해야 되는데 스탠볼에다 하잖아요. 스탠볼에 하니까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도 해봐서 안 커. 백뱅은 해줘야지 크더라고. 그 백뱅 넣고 가져오는데 여기서 백뱅을 다 가져오지 말고 100만 가져와 봐요. 그러면 백뱅에서 300이잖아? 또 100만 가져와. 300. 그럼 총 300만 만드는 거야. 아니 근데 난 여기에서 900 만들 거야. 그럼 300 그대로 다 가져와. 그럼 300, 90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1대1대1의 어떤 패턴으로 갔을 경우.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2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전량을 가져왔는데 200이잖아요. 여기서 400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의도하느냐면 대사산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 좁고 놔두잖아요. 대사산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산물을 많게 한다는 얘기는 신맛을 안에다 축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그분은. 저는 신맛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발효력을 좋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자주 저어줘라. 묽게 하고 자주 저어줘라. 한국 사람들 신맛 좋아하지 않더라. 근데 신맛을 포기해서 또 안 된다. 왜냐면 그 신맛은 속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냥 다시 끌리는 그거예요. 신맛이 다시 찾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발효 음식은 우리가 천연발효빵에 있어서 신맛을 없애면 안 돼. 없애면 안 되고 신맛을 어떻게 한다? 감추거나 왜곡해서 계속적으로 손님에게 먹이는 거야. 아시죠? 먹이면은 이 손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 집을 찾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호성 높은 것은 그냥 한때 잠깐이에요. 절대 오래 끌어가지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하고 보면 다 그 집 맛있다라고 했던 것은 과연 어떤 음식인가? 발효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맛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들 깜빠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죽을 만들었죠. 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반죽을 전날 만들거나 혹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만드네요. 3일 전에 만들어서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깜빠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골빵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시골밥상 하면은 이제 보리밥 그리고 현미밥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의 이제 보리밥에 해당되는 게 호밀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현미밥에 해당되는 것은 통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호밀이 들어갔고요. 그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렸는데 독일빵의 분류 기준표 해가지고 독일빵에도 이제 분류 기준에 이제 독일 시골빵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호밀 비율은 이제 밀가루가 80일 때 호밀이 20% 들어가는 것을 시골빵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올려놨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밀가루가 100일 때 호밀 기준이 50%. 그러니까 1000일 때 500g이죠. 여기 반이 호밀이고 반은 물이니까 500g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50% 미만이기 때문에 50% 정도니까 뭐 세이글 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5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세이글을 기본으로 해서 호밀을 기본으로 해서 시골빵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엿기름이 왜 들어갔냐면 엿기름은 이제 좀 안 좋은 게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좀 약간 뭐랄까 기호성을 높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몰트 에키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몰트 에키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엿기름에다가 미온수 한 45도에서 50도대로 물을 이렇게 줘요. 물에다 이제 담는 거죠, 엿기름을. 그리고 이제 그 엿기름에 들어있는 효소가 용출돼요. 용출돼요. 그 효소가 용출된 상태에서 졸인 게 이제 몰트 에키스가 되는 거예요. 졸인 몰트 에키스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떤 맛에 냄새,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엿기름의 장점인 당화 그리고 단백질의 연화, 당화라는 것은 이제 전분을 분해시키는 거고 연화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화가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 당화의 대표적인 엿기름을 이용한 당화 식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식혜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식혜를 조이면 이제 조청이 되고 조청을 가지고 만든 게 엿이 되거든요. 엿만 쓰면 되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든지 올리브유를 살짝 좀 집어넣은 것은 퍽퍽하지 말라고 부드러우라고 그래서 약간씩 넣습니다. 그러면 단맛을 내지 않으면서 느끼함을 내지 않으면서 이제 부드럽게 하는 그런 거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잘 올렸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이 필수 영양 성분이 트리프토판이라든지 PC,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되게 이제 좋고요. 호밀은 기본적으로 기호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소화 장애. 호밀이 왜 어떤 게 이제 소화 장애를 유발하냐면 호밀은 이제 빵의 모양을 만드는 글루테닌은 적고 반죽이 잘 늘어나는 글리아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죽에 점성을 부여하는 팩틴이 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거리면서 글리아드 자체가 점성이 있으면서 늘어나고 팩틴도 이제 점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빵을 부푸는 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샤워종을 집어넣으면 샤워종의 상해에서 그리고 녹아요. 글리아딘과 팩틴이 녹으면서 잘 부풀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아딘이 높고 하니까 소화가 또 잘 소화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를 이제 제거하게 되니까 소화가 잘 되고요. 그 이름이 이제 호밀이지 않습니까? 밀은 이제 밀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맥이라고 하는데 보리맥자 쓰죠. 생긴 게 보리가 이제 밀도 이렇게 가운데 골이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도 마찬가지로 골이 파여져 있고 호밀은 약간 좀 가름한데 셋 중에서 가장 제일 가름해요. 약간 골이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골이 다 파여져 있어서 동일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맥이라고 불러요. 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는 이제 밀, 그래서 이제 맥은 맥인데 좀 작다라고 해서 보리보다 보리는 크니까 대맥, 밀은 좀 작으니까 소맥, 그리고 얘도 맥은 맥인데 오랑캐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유래됐냐면 유럽 남동부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청나라 때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침범하지 않았어요. 청나라 때 만주에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랑캐에 의해서 전달된 밀이다라고 해서 호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은 그 벼라든지 벼가 이제 자라지 못하는 겨울에 파종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밀은 이제 그 청야라고 해서 그 파랗게 줄기와 잎이 생길 때게끔만 키워요.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사료로. 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료로 많이 썼던 겁니다. 사료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밀빵이 들어가는 것이 천연발효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빵들 우리는 이게 이제 반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쭉 오늘 이제 반죽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빵을 발효시켜서 만들면 한 다음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1시간, 6시간 반이죠. 6시간 반에 7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빵이 나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첫 번째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2시 반에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프로모션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래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1시간 전에 꺼내가지고 냉을 풀면서 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래서 빵이 나오는데 한 3시간이면 충분히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빵은 저희가 오전빵, 아침빵은 그렇게 만드시고 저녁빵은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빵을 2번만 파는 거예요. 2번만. 아침에 한번 팔고 오전에 한번 팔고 저녁에 한번 팔고 판매를 하는데 저녁에 나오는 것은 아침에 나오는 것은 그 전날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것은 아침에 반죽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냉장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냉장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은 냉장고에서 시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약간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본반죽 만들고 난 다음에 항상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그 숙성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연발효빵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얘기는 반죽을 만들어서 7시간, 6시간 반에서 7시간 바로 만들면 그 천연발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샤워종을 냉장 처리합니다. 앞에 샤워종을 냉장 처리해가지고 샤워종을 그렇게 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반죽, 발효종이죠. 르방을 저온 숙성시켜가지고 집어넣는 방식.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다 드렸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